최근에 2달 사이에 주가가 40% 넘게 폭락한 회사가 있어요.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인데요.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갑자기 그냥 곤도박질을 쳐버렸죠. 이런 차트를 보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거 지금이 바닥인가? 절호의 매수 기회? 아니면 뭔가 끔찍한 악재가 터지기 직전이라서 빨리 탈출해야 하는 그런 위험 신호일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단순히 주가 그래프의 등락만 봐서는 절대 안 되죠.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가진 그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가올 원자력 에너지 시대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의 핵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센트러스 에너지를 둘러싼 이 뜨거운 기대감과 또 차가운 우려,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진실을 파헤쳐보는 것. 이 회사가 가진 그 독점적인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또 그 열광의 대가로 매겨진 가격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정부로부터 우라늄 농축 사업을 허가받은 극소수의 기업 중 하나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진입장벽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잠깐만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특별해 보이는데 이게 시작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진짜 핵심은 그냥 우라늄 농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센트로스의 진짜 가치는 바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줄여서 HALU, 헤일루라고 부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상업적 라이센스를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HALU가 바로 미래 원자력의 게임 체인저예요. 헬류? 헬류. 이름부터가 뭔가 미래 기술 느낌이 물씬 나네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원자력 발전소 연료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나요? 훨씬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현재 대부분의 대형 원자로는 우라늄 235를 한 3에서 5% 수준으로 농축했었어요. 이건 뭐 수십 년간 검증된 방식이지만 미래 원자력 산업을 이끌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에는 맞지 않아요. 연료 효율이 낮고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HLU는 이 농축도를 최대 20%까지 끌어올린 고성능 연료예요.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비유하자면 지금 쓰는 연료가 1번 자동차에 넣는 보통 휘발유라면 HLU는 F1 경주용 차에만 넣는 고옥탄가 특수 연료 같은 거군요. 훨씬 작고 강력한 엔진, 즉 SMR을 돌리려면 그에 걸맞은 강력한 연료가 필요한 거고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센트로스는 그 경주용 특수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미국 내 거의 유일한 주유소인 셈이죠. 더 중요한 건 이 HLU 생산 기술이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특수 원심 분리기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공정이라 수십 년의 노하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센트로스는 1992년에 미국 에너지부 DOE의 시설과 기술을 이어받아 설립된 회사인 만큼 이 분야에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고 넓은 기술적 혜자를 파놓은 상태입니다. 독점적인 기술, 미래 에너지의 핵심, 정부가 보증하는 혜자. 와, 이러니 2025년에 주가가 225%나 폭등한 게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방안의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바로 밸류에이션, 즉 그래서 이 좋은 거 얼마에 살 건데 하는 문제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주가는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해 보여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약 12배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베넥, 우라늄 및 원자력 ETF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PBR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예요. 3배나 높다고요? PBR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시장의 기대감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근데 사실 이런 미래 기술 기업에 PBR 같은 전통적인 지표를 들이대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더 미래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지표는 없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더 결정적인 지표가 바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인데요.
현재 60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요. 60이요? 예. 이 숫자 60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지금 센트러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를 현재 가치로 전부 끌어와서 값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HALU 생산이 앞으로 아무런 차질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될 거라는 그 낙관론이 이미 주가에 100% 녹아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좀 더 파고들고 싶어요. 과거 테슬라 초기에도 똑같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PE가 수백 배 높은데 이건 거품이다. 하지만 결국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열고 증명해냈죠. 센트로스도 그런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서 전통적인 잣대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비교는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초기 테슬라를 비판할 때도 테슬라는 이미 모델 S라는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고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이라는 실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센트로스의 핵심 가치인 HALU는 아직 그걸 필요로 하는 SMR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즉, 테슬라가 이미 달리기 시작한 경주마였다면 센트로스는 앞으로 열릴 경주에서 우승할 거라고 모두가 점찍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명마에 가까운 거죠. 그 기대감이 훨씬 더 멀고 불확실한 미래에 기반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와, 그 비유는 정말 명확하네요. 결국 지금 주가는 미래의 청사진 그 자체에 돈을 거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산업에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가깝잖아요. 만약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지연이 발생한다면 이 뜨거운 기대감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예요. 선행 PE 60은 시장이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기술적, 재정적 장애물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을 좀 점검해보죠. 이 모든 게 그냥 희망회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꿈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HALU 생산을 시작했고 미국 에너지부하고 맺은 계약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에너지부와 비용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6월에 HALU 900kg을 처음으로 납품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걸로 약 7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죠. 이건 센트로스 3분기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10%요? 아주 미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규모도 아니네요. 뭐랄까, 우리는 진짜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일종의 증명이나 예고편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개념 증명 단계는 성공적으로 통과한 셈이죠. 그리고 2026년 6월까지 추가로 900kg을 더 납품할 예정이에요. 이건 HALU 생산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한 선행 P600이라는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도 하죠. 여전히 이 회사의 시장 가치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희망찬 미래에 비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차세대 원자력의 미래를 쥘 정부가 공인한 거의 독점에 가까운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그 미래가 이미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가정한 어마어마할 정도로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40%나 주가가 떨어진 지금, 이걸 바라보는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한번 들어보죠. 우선 여러분이 높은 변동성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SMR과 HALU가 이끌 첨단 원재료 에너지의 장기적인 미래를 굳게 믿는 분이라면 센트로스는 아주 매력적인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걸 넘어 미국이 국가적으로 구축하려는 새로운 핵심 에너지 공급망에 첫 삽을 뜨는 단계에 동참하는 것과 같아요. 일종의 벤처 투자와 비슷한 관점이죠. 벤처 투자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만 동시에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인내심은 필수 조건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절대 순탄치 않을 거고 주가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2배로 뛰는 식의 험난한 과정을 각오해야 해요.
10년 뒤의 세상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 즉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길은 뭔가요? 만약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즉 보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내재된 불확실성이 너무 큰 부담일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센트러스나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베넥, 우라늄 및 원자력 ETF처럼 원자력 에너지라는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 한 명의 금광 광부에게 모든 돈을 거는 대신 금광 산업 자체에 투자해서 곡괭이나 청바지를 파는 회사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센트로스라는 특정 광부가 대박을 터뜨릴지 아니면 실패할지에 내 운명을 거는 위험을 피할 수 있죠.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큰 흐름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개별 기업의 실패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엄청난 기대치를 정말로 실현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선택지가 갈리는 문제군요.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오늘 우리는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를 통해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부담스러운 가치 평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살펴봤습니다. HALU라는 미래 원자력의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있지만 주가에는 이미 그 열쇠로 모든 문을 순조롭게 열었을 때의 미래가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 마치 아직 개봉하지 않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티켓을 역대 흥행 1위 영화의 안표 가격으로 사야 하는 딜레마 같네요. 맞아요. 오늘 대화는 주로 재무적, 기술적 관점에 집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크게 물러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센트러스 같은 회사가 주도하는 미국 내 해일유 공급망의 성공 또는 실패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를 넘어 세계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그건 정말 거대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는 석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움직여왔어요. 만약 HALU가 미래의 석유가 된다면 이 미래의 연료를 누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느냐의 문제는 오늘날의 석유 패권만큼이나 중요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분석한 주가 너머에는 이런 거대한 에너지 패권의 전환이라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